네, 오늘 영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두원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환원 선언하고 실적 회복 기대가 되고 있고 저평가 매력까지 갖춘 HMM 추세 탑승 채널답게 지금 바로 탑승해 보시죠. HMM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입니다. 컨테이너 운송과 벌크선, 터미널, 디지털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5월 26일에 북중국에서 인도네시아 항로 신규 서비스 개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수익 다변화 효과까지 기대가 됩니다. 8월 18일에는 2.1조 상당의 자사주 매수 공개 결정을 하는 리포터를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입하면서 소각한다는 건데 그런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전체 주식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해서 소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주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자, 공개 매입은 우리가 이 가격에 살 테니까 주주분들 팔 분 있으면 팔아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소각은 이렇게 사온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조각인데 회사 이익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1억이겠죠. 그런데 8%를 없애서 92조각만 남기게 된다. 그렇다면 한 조각당의 이익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당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HMM이 전체 주식의 8%를 2조 원 들여서 사서 없애버린다는 건 시장에 나오는 HMM 주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희소성이 올라가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 방어 효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월에는 영구채 조기 상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대주주 전환 리스크가 완화된 거라서 재무 건전성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즉 원금을 원래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 되는데 이걸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름은 영구채지만 보통 몇 년 뒤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콜옵션이 붙게 되는데 이번에 3월에 영구채, 조기채, 조기 상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회사가 그냥 계속 빚을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조기에 빚을 갚을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것이겠죠. 빚 지고서 장사할 필요 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영구채를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 이 신호가 보여지게 되면서 신뢰가 되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 또한 줄어들면서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이슈가 또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HMM 지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이 어떤 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나라에서 너네 자본 건전성 BIS 비율이 이 자본 건전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규제를 하게 됩니다. 즉 은행은 오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수익을 실현해야만 하는 압박이 있는 거죠. 금융당국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HMM 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장 규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28년 6월까지는 봐줄게라는 이런 3년 유예를 주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은행은 당장 지금 HMM 주식을 팔 필요가 없고 앞으로 3년 안에만 매각해라 이런 규제를 주게 된 건데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길래 이런 유리한 혜택을 HMM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이 주가에는 모멘텀을 받게 되게 될 것인데 매각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흔들리겠죠. 근데 구체적인 인수 후보가 확정되고 플러스로 다른 기업에서 통째로 사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호재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변동성 있는 지금 소재 자체가 3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저평가 지표가 보이는데 PER이 5.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PBR은 0.75배인데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HMM 진입하기 나쁘지 않고 추세 또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기 추세선 분홍색 121선까지 밑으로 아래로 내려와 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지금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입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2만 원대 초반부터는 무조건 진입할 매집 가격으로는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딱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 2만 3천 원에서 주가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방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큰 수익 목표가를 제가 설정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수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시면은 단타나 스윙 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수 진입 가격이 보이시죠? 제가 설정한 알고리즘으로 설정한 매수 신호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LG화학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도 매수 신호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이나 뭐 수급 분포, 체결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시스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에서나 다 나와줍니다. 자, 장 시작과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탄력을 제 예측대로 받은 순간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요. 만약 5일 내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최대한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종목마다 다르지만 상승률이 최대 50%까지도 가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방식의 단타 투자법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 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무려 40%가 올라주고 여기선 10% 올라주고 자, 뒤로 가 보시면 자, 여기서 12%, 여기서는 4% 정도 올라줬는데 당일에 올라줬어요. 당일과 다음 날에 올라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봤다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신호를 드리죠. 이때 신호를 드린 게 20% 정도 올라가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 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 50%까지도 상승 마지노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1, 2% 손절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도 사실상 1, 2%까지 떨어지는데 3일 정도 걸리고 그 전에 5% 근처로 4% 후반 중후반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죠. 이건 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전기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도 이렇게 차트가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줬죠.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삼고 향후 주가가 올라줍니다. 향후 주가가 이때는 무려 80%까지 고점 도달해 주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는 10% 정도.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때도 20% 상승해 주고 이때도 7% 하루 만에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는 36% 상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확하게 나타나줬을 때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요.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정확히 눌림목이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뜬 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이때가 4월 15일입니다. 이때 거래량 체결 강도 한번 보실 텐데 4월 15일이죠. 체결 강도가 당일에 90% 이상 일단 급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날 뒤로 급등을 해주면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주죠. 5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추후 5월 2일에 거래량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해주면서 이때 80%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을 때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절반만 먹었다 하더라도 40%입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타점 공유를 이 고점 부근에 인근해서 타점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주식의 상승폭이 아니고 등락률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점 대비 고점 80% 올랐다 봐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로 먹기 가장 좋은 패턴이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시청자분들 저 딱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면 구독자분들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고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믿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위에 제 번호로 인증해 주시면 되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찍고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걸 목표로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면 근데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됩니다.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은데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유료로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독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해 주시면 그게 또 제 원동력이 돼서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이래서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료로 드림으로써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 남아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윈윈인 겁니다. 윈윈인 거고 저는 구독자와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여러분은 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매수 타이밍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종목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인증 문자 한번 꼭 보내주세요. 서로 윈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뜨고 난 뒤로 23%, 13%, 7.8%, 18%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런 최대폭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의 최대폭 예측은 신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절반이나 최대폭의 75%라도 먹는 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게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런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 드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리스크 방어까지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너무 큰 수익을 내는 것에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적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익을 아예 안 내드리는 게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걸 우선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목표가와 지지라인 다 설명해 드릴 건데 목표가를 먼저 시원하게 바로 말씀드리면 3만원 잡겠습니다. 3만원 잡겠는데 전고점이 26,000원입니다. 저는 HMM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 다음 라운드 넘버인 3만원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올림 가격대를 뜻하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전고점 돌파 시 차트상의 매물벽이 얇아져서 추가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처럼 깔끔한 숫자에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가격대에서 여기서 팔자, 여기서 사자 이런 매매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서 매물대가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 개선이나 성장 기대감이 전고점 돌파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는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거나 새로운 제품 출시 그리고 대규모 수주 계약 업황 산업 사이클이 좋아져서 전 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일 때 투자자들은 예전 고점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전고점 부근은 보통 저항선으로 여겨지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 정고점 자체는 오히려 출발선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닥이 아니라 출발선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여기서는 더 간다라고 이렇게 바뀌면서 새롭게 수급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나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호재 같은 외부 이벤트까지 맞물리게 됐을 때 정고점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이 HMM에 더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3만원 선을 저는 정고점 돌파하고 3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수익 실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이슈들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지라인도 중요한데 지지라인은 120일 추세선을 건드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 선을 건드는 순간이 지지라인이다. 이 주식의 경우에 보통 121 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보시면 한 달 만에는 회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도 한 달 만에 회복을 해줘요. 자, 지난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아래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계속해서 121 선을 이탈한 경우에는 최대 한 달입니다. 금세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121선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은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121선 이탈하고 금방 회복, 이게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이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121선 이렇게 확실한 분기점이 되는 걸 지난 차트를 토대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121선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 재개 시그널로 구분할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는 상승을 하게 될 거니까 이 121선 지지 라인을 잘 지켜봐 주시고 그때는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 주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사 리포트 그래프에 따르면 8월과 9월의 평균 수익률은 0.1%, 9월은 0.7% 마이너스로 연중 가장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역사적 계절 패턴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80년치의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9월은 1945년 이후로 S&P 500의 유일한 뚜렷하게 음의 수익률을 보이는 달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코스피의 30%를 외국 자금이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는 미국 시장과의 상관 개수가 약 0.6에서 0.7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계절적 약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코스피도 8월, 9월에는 평균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44년간 평균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게 위 근거가 되겠고 이런 보고서는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8, 9월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주식을 모아주시고 10월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꾸준히 수익률을 얻기를 권장드립니다. 주가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월, 9월은 역사적 계절 패턴상 약세인 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